주방 바닥을 닦던 정희가 잠시 숨을 고르자 미자가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비웃는다.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게으름이야? 순간 젖은 걸레가 정희 얼굴로 날아든다. 정희의 눈가에 서러움과 굴욕의 눈물이 번진다. 사연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이니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청하시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 골목길에는 이른 아침부터 생활의 소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나가는 신문 배달원의 발소리, 우유 배달 트럭의 엔진 소리, 그리고 아침 준비로 분주한 주부들의 움직임이 하나둘씩 골목을 깨워가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부지런한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는데 바로 박정희의 것이었습니다. 올해 58이 된 정희는 남편과 함께 시골 친정집을 오가며 작은 반찬 가게 일을 도우며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침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정희는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습니다. 반찬 가게에 나가기 전에 집안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저녁에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려놓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겁고 답답한 돌덩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과의 관계였죠. 결혼한 지 벌써 25년이 넘었지만 정희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한없이 조심스러워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큰형님인 박미자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올해 65이 된 미자는 냉정하고 자존심이 무척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미자는 어떤 일이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성미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시집 온 며느리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정희는 그런 형님의 변덕스러운 기분과 날카로운 시선을 항상 의식하며 지내야 했죠. 무심코 던진 한마디라도 형님의 심기를 건드리면 며칠 동안 차가운 냉대를 받아야 했거든요. 이번 설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지.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간절히 다짐했습니다. 매년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벌어지곤 했어요. 형님의 날카로운 한마디가 시발점이 되어 시동생들 사이에 미묘한 기싸움이 벌어지거나 사소한 일로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정희는 그럴 때마다 가운데서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썼지만 늘 마음이 편치 않았죠. 거울 앞에서 외출 준비를 하며 정희는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로는 은빛 흰머리가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 초기에는 시댁 식구들과 진심으로 잘 지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었는데 이제는 그저 큰 탈 없이 평온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로 향하는 길에 정희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희 언니, 오늘도 부지런히 일찍 나가시네요. 네, 그래야죠. 일찍 가야 손님들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서요. 정희의 얼굴에는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웃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거든요. 가게에 도착해서 정희는 하루 종일 정성스럽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반찬을 정갈하게 포장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단골로 찾아주시는 할머니가 오셔서 김치 맛이 참 좋다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실 때면 가슴이 뿌듯해졌고 갓 결혼한 어린 며느리가 와서 서툴게 반찬 만드는 법을 묻고 갈 때면 자신의 오랜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속에서 정희는
작은 행복의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남편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가게 일은 어떻게 됐어? 네, 괜찮았어요. 새로 내놓은 나물 반찬이 손님들한테 인기가 참 좋더라고요. 남편과 나누는 이런 소소하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정희는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조금씩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어딘가에는 여전히 무겁고 불안한 기운이 구름처럼 맴돌고 있었죠. 언제 또 시댁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정희는 내일도 별다른 일 없이 평온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온했던 정희의 아침은 예상치 못한 전화벨 소리로 갑작스럽게 깨져버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오전 8시였죠. 정희는 가게 준비를 막 끝내고 외출하려던 참이었는데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로 멈춰 서야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큰형님 박미자의 것이었거든요. 정희야, 나 허리 아파서 청소 좀 해야겠는데 와서 좀 도와줄래? 미자의 목소리는 부탁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평소 미자의 말투가 늘 그랬지만 오늘은 유독 더 차갑고 단호하게 들렸죠. 정희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늘은 가게에서 새로 들어온 재료로 고사리 나물과 도라지 무침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주문까지 해놓은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아, 형님. 그런데 오늘 가게에서 미리 주문받아 놓은 반찬들이 있어서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려고 했지만 미자는 정희의 말을 단번에 잘라버렸습니다. 가게 일이 뭐가 그리 급해? 형님이 아픈데 그것도 못 미뤄.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 봐. 미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꼬는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형님, 손님들이 미리 주문을. 손님이 뭐가 그리 중요해? 시댁 형님이 아프다는데 손님이 더 소중하다는 거야? 미자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휴, 정말 시집 와서 몇 년 된다고 이제는 시댁도 안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네.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며느리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시아버지 얘기까지 나오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습니다. 형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리고 정희는 결국 자신의 일정을 포기하고 형님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했죠. 네, 형님. 금방 갈게요. 정희는 결국 체념하듯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미자의 만족스러운 듯한 콧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청소도구 챙겨서 빨리 와. 나 진짜 허리가 아파서 못 견디겠어. 하지만 미자의 목소리에는 정작 아픈 사람의 괴로움이나 고통스러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이런 감정도 이미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가게 사장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오늘 하루 쉬겠다는 연락을 드려야 했죠. 사장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집안일이 생겨서 오늘 하루만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사장님의 아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주문받아 놓은 반찬들은 어떻게 하지요? 정말 죄송해요. 내일 아침 일찍 와서 꼭 만들어 드릴게요. 사장님은 다행히 이해해 주셨지만 정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청소도구를 챙기며 정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만 참으면 되지. 형님 허리가 아프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왜 하필 오늘이어야 했을까 하는 서운함과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형님은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정희의 사정이나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진짜 허리가 아픈 걸까? 정희는 청소용 세제와 걸레, 청소기까지 챙기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몸이 아프다며 정희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정작 가보니 멀쩡히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지시만 하더라는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버스를 타고 형님 집이 있는 신도시로 향하는 길에 정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님이 사는 곳은 정희가 사는 오래된 연립주택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 단지와 넓은 도로, 현대적인 상가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환경 차이 때문에 형님 앞에서 더욱 위축되곤 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정희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반찬가게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이런 좋은 동네로 이사 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형님 집 앞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정희는 마음의 준비를 했죠. 형님의 까다로운 성격을 감안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왔구나. 좀 늦었네. 문을 연 미자의 첫마디였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미자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별다를 바 없어 보였죠. 오히려 정희보다 더 기운차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정희는 의아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도구는 제대로 가져왔지? 네, 형님. 다 가져왔어요. 정희는 무거운 청소도구 가방을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정희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정희는 깔끔하게 정리된 인테리어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형님 집은 늘 이렇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더욱 이해가 안 되었죠. 형님 집은 신식 아파트답게 곳곳이 현대적이고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거실의 대리석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나고 벽면을 장식한 인테리어 소품들도 값비싸 보였죠. 하지만 정희가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그곳만큼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그릇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반찬통들이 뚜껑도 제대로 닫히지 않은 채 여기저기 널려 있었거든요. 어머, 형님. 주방이 좀 어수선하네요. 정희가 살짝 놀란 표정으로 말하자 미자는 소파에 편안하게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친구들이 와서 음식 해먹고 갔거든. 허리가 아파서 못 치웠어. 하지만 미자의 모습을 보니 허리가 아픈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는 동작도 자연스럽고 다리를 꼬고 앉는 모습도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희는 의문이 들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청소도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바닥부터 시작할게요, 형님. 그래. 그런데 제대로 해야 해. 대충대충 하지 말고. 미자의 말에는 이미 불편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주방 바닥부터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죠. 걸레에 세제를 묻혀 바닥을 문지르는데 미자는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팔짱을 낀 채 정희의 작업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문질러서 뭐가 닦이니? 힘을 좀 더 써야지. 정희는 더 세게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시골 살다 와서 그런가 손이 참 느려. 우리 어머니 때는 며느리들이 이렇게 느리지 않았는데. 미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희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어요.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온 말들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했거든요. 형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미자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면 때가 안 빠져. 다시 해. 정희는 이미 깨끗해진 바닥을 다시 문질러야 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정희야, 너 요즘 가게 일만 하느라 집안일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미자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집안일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우리 동생 말로는 너희 집에 갔을 때 좀 어수선하더라고 하던데.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시동생이 언제 집에 왔다는 걸까요? 언제 동생분이 저희 집에. 아, 너 모르게 갔나 보네. 그런데 현관 신발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거실도 좀 지저분하더라고 하더라고. 미자의 말에 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집을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루 이틀 바쁘다고 조금 어수선했던 모양이었어요. 죄송해요, 형님. 요즘 가게 일이 좀 바빠서. 바쁘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되는 거야?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제대로 못하면 시댁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미자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정희는 바닥을 닦으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말이야, 요즘 우리 동생한테 용돈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것 같던데. 용돈이요? 응, 시댁 어른들한테는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은 그런 것도 모르나? 정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성껏 용돈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모자랐다는 뜻인지 아예 안 줬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형님,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많이는 못 드리지만 명절 때마다. 명절 때만? 평소에는 안 챙겨주고. 미자의 질문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남편과 함께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평소에까지 용돈을 챙겨드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 막내 며느리가 참 답답해. 가게 일한다고 돈 번다고 하지만 정작 시댁에는 신경을 안 쓰네. 미자는 마치 정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정희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정희도 알고 있었어요. 정희는 싱크대 안쪽까지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깨끗해 보였지만 미자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가스레인지 주변도 기름때가 많이 끼어 있네. 거기도 제대로 해야지. 네, 형님. 정희는 다시 걸레를 빨아서 가스레인지 주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너 혹시 우리 집안 사정 모르는 거 아니야? 미자가 갑자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가끔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정희는 미자의 말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자는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청소를 했지만 형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안 사정이라니 무슨 얘기였을까요? 정희는 청소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청소를 시작한 지 2시간이 넘게 흘렀습니다. 정희의 무릎은 아파왔고 허리도 굽혀진 자세 때문에 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자는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계속해서 이것저것 지적만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모서리 부분 제대로 안 됐네. 찬장 안쪽도 닦아야지. 그 정도로 끝낸다고? 끝없이 이어지는 잔소리에 정희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형님, 잠시 쉬어도 될까요? 목이 좀 말라서.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미자는 시계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벌써 피곤해? 이 정도 일로? 요즘 며느리들은 참 체력이 약해. 그러면서도 물 한 잔 가져다 주지는 않았어요. 정희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 마시며 잠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희야, 너 요즘 우리 동생한테 말대꾸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미자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말대꾸요? 언제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시동생과 별다른 갈등이 있었던 기억이 없었거든요. 지난번 가족 모임 때 동생이 뭐라고 하니까 변명만 하더라고 하던데 정희는 그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지난번 가족 모임에서 시동생이 요즘 정희 형수는 가게 일만 하느라 집안일은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정희가 그런 건 아닙니다. 가게 일과 집안일 둘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던 것을 두고 하는 얘기였나 봅니다. 그게 말대꾸였다는 건가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인데. 사실? 시동생이 말하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아?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고치겠다고 해야지. 미자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런가? 시댁 어른들 말에 토를 다는 게 당연한 줄 아나? 정희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자신은 결코 말대꾸를 한 게 아니라 오해를 풀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것마저 잘못이라고 하니 할 말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겠다고? 벌써 몇 번째 조심하겠다고 하는 거야? 진짜 고칠 생각이 있기는 한 거야? 미자는 일어나서 주방으로 와서 정희가 닦은 곳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제대로 안 됐네. 이런 식으로 청소하는 거야? 진짜 답답해 죽겠네. 그러더니 갑자기 화가 난 듯 큰 소리를 쳤어요.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게으름이야. 그 순간 미자는 싱크대 위에 있던 얼룩과 때가 잔뜩 묻은 젖은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걸레는 정희가 방금 전까지 바닥을 닦느라 사용했던 것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었죠. 미자는 그 걸레를 높이 들어 올리더니 순식간에 정희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걸레는 공중에서 물방울을 흩뿌리며 날아와서 정희의 어깨와 얼굴 일부를 덮쳤습니다. 차가운 물과 세제 냄새, 그리고 바닥에 더러운 때가 섞인 기운이 정희의 얼굴로 스며들었어요. 정희는 그 순간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나? 미자가 팔짱을 끼고 서서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가게 일만 생각하고 시댁은 뒷전이고 이제는 형님 말도 안 듣고 정말 버릇없이 굴었네. 정희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얼굴에 묻은 더러운 물기를 닦지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참아도 될 일이 아니다. 정희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쌓여온 수모와 모욕이 그 한 번의 걸레 던짐으로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어요. 결혼한 지 25년 동안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은 없었거든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서서 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제 좀 정신 차렸지? 앞으로는 형님 말 잘 들어야 해. 하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 근처에 있던 수건을 집어서 얼굴을 닦기 시작했어요. 왜 대답 안 해? 못 들었어? 미자가 다시 큰 소리를 쳤지만 정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하게 얼굴을 닦고 있었어요. 참아야 해. 지금 폭발하면 더 큰 일이 날 거야. 정희는 스스로를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며느리네. 혼내주니까 삐진 거야? 미자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청소 마저 하고 가.
아직 안방도 안 했잖아. 정희는 수건을 내려놓고 청소도구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정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무엇을 시키든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일을 했어요. 분노가 너무 커서 말을 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미자는 그런 정희의 모습을 보며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며느리답지. 괜히 말 많이 하고 변명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깨져버리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잠시 안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서 정희는 거실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얼굴에 걸레가 날아왔던 그 순간의 충격과 모욕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폭발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희야, 거실 책장도 먼지 털어야 해. 안방에서 미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형님. 정희는 대답하고 책장 위쪽부터 차근차근 먼지를 털기 시작했어요. 책장은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높았고 위쪽 선반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서서 청소를 하던 정희의 눈에 안방 구석 장롱 위에 놓인 먼지 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는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었고 겉면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어서 꽤 오래된 것처럼 보였어요. 평소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 봉투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안방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고 문은 닫혀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정희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장롱 쪽으로 옮겨서 그 봉투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봉투를 꺼내보니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물건을 뒤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것 같은 예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정말로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던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정희는 서류를 펼쳐보며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법률 용어들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천천히 읽어보니 점점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서류를 보는 순간 정희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유언장이었거든요.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선명했고 내용도 분명했습니다. 서울 구주택과 땅은 막내 며느리 박정희에게 상속한다. 정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읽어보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말 안 했지? 정희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이런 유언장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시아버지는 별다른 재산을 남기지 않으셨다고 들었었는데요.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성 날짜도 명확하게 적혀 있었고 시아버지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 서명까지 있어서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처럼 보였어요. 정희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유언장이 진짜라면 지금 자신이 청소하고 있는 이 집 말고 다른 부동산이 자신의 것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형님이 이걸 숨기고 있는 거지? 정희는 미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서류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서울 외곽의 한 주택과 그 주변 땅이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면적도 제법 넓었고 현재 시세로 따지면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배신감과 분노도 밀려왔어요. 만약 정말로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재산을 남겨주셨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특히 미자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형님이 일부러? 정희는 생각하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미자가 의도적으로 이 유언장을 숨기고 있었다면 그동안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정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이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니라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어요. 정의는 안방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자가 아직도 뭔가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해서 봉투에 넣고 다시 장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지? 정희는 의자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미자에게 따져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이 몰래 서류를 뒤졌다는 것이 들통나게 될 것이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죠. 정희야, 뭐 하고 있어? 갑자기 안방 문이 열리면서 미자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청소도구를 집어들었어요. 책장 청소하고 있었어요, 형님. 그래, 좀 꼼꼼히 해야 해. 먼지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 미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지만 다행히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미자의 무시와 모욕, 그리고 오늘 당한 걸레 던지기까지. 모든 것이 이 숨겨진 비밀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형님 집에서 발견한 유언장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서울 구 주택과 땅은 막내 며느리 박정희에게 상속한다. 그 문장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정희는 어떻게 이 얘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형님 집에서 몰래 서류를 뒤져봤다고 말하기는 어려웠고, 그렇다고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정희는 여러 번 말문을 열려다가 다시 닫곤 했어요. 오늘 형님 집에서 청소하느라 고생 많았지?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응, 좀 힘들었어. 정희는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힘들었던 것은 청소 때문이 아니라 형님에게 당한 모욕과 발견한 비밀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보,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나한테 뭘 남겨주신다고 한 적 있어? 남편은 수저를 들고 있던 손을 잠시 멈췄어요.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뭔가 아는 것이 있다는 표정이었죠.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남편이 되물었지만 정희는 그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문득 궁금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말씀하신 적 없었나 해서 정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보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은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정희의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집 하나를 남겨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 정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역시 유언장의 내용이 사실이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님이 그러셨잖아. 내 이름으로 바로 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고, 나중에 적당한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고. 남편의 설명을 들은 정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적당한 때가 언제인데?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러게. 나도 형님한테 몇 번 얘기해봤는데 계속 때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희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럼 그동안 형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는 숨기고 있었다는 거네. 그런 셈이지. 미안해. 나도 형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말을 못했어. 남편의 고백을 들은 정희는 배신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까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도대체 그 집이 어디에 있는 건데? 정희가 물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이야. 땅도 꽤 넓고 아버님이 젊었을 때 사놓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 남편의 설명을 들으니 오늘 본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일치했어요. 정희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런데 왜 형님이 그걸 숨기려고 하는 거야? 정희의 질문에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 아마 형님도 그 집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아니면 팔아서 돈을 나눠 갖고 싶어 하시거나. 남편의 말을 들은 정희는 이제야 미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미자가 그동안 정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이유, 오늘 걸레까지 던지며 모욕을 준 이유가 모두 이 때문이었던 거였어요. 정의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미리 길을 꺾어 놓으려는 의도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정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형님 눈치 보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계속 무시당하면서. 남편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형님한테 얘기했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15년 동안 나를 속인 거잖아.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 거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버님이 직접 쓰시고 도장까지 찍으셨는데. 증인도 있고. 남편의 확신에 찬 대답을 들은 정희는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글쎄, 형님한테 직접 얘기해 볼까? 남편의 제안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형님은 절대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거야. 오늘 나한테 한 행동만 봐도 알 수 있어. 정희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걸레를 던진 일, 계속된 모욕과 무시에 대해서 말이죠. 남편은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형님이 그렇게까지 했다고? 응. 그런데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아. 나를 기죽여서 아예 권리 주장을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럼 법적으로 해결해야겠네. 변호사한테 상담 받아보자. 남편의 제안을 들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어.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 정희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알게 된 충격도 컸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정의로 살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정희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결과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다는 확신을 얻었거든요.
더 이상 미자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늘은 시댁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정희는 이때를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여보, 정말 오늘 얘기할 거야?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희는 가방 속에 넣어둔 봉투를 만져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며칠 전 미자가 안방에서 나간 틈을 타서 다시 한번 장롱에서 꺼내온 그 서류들이었습니다.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미 15년이나 늦었잖아.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시동생 내외와 시누이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평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야기꽃이 피고 있었어요. 미자는 큰 며느리 행세를 하며 이것저것 지시하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그런 미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왔구나. 오늘 늦었네. 미자가 정희를 보며 첫마디를 건넸습니다. 여전히 그 목소리에는 무시하는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죄송해요, 형님. 가게 정리하느라 좀 늦었네요. 정희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저녁 준비를 도우며 정희는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너무 일찍 꺼내면 식사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았고 너무 늦으면 가족들이 흩어져서 제대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을 때쯤이 적당할 것 같았어요. 정희야, 설거지 좀 해줘. 미자가 또다시 지시하듯 말했습니다. 정희는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생각에 설거지도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 막내 며느리는 정말 부지런해. 시동생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며느리가 부지런해야 집안이 편하지. 미자가 맞장구를 쳤어요. 정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이런 대화들도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모든 설거지가 끝나고 가족들이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가방을 가져와 조용히 거실 한쪽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희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 시누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하다니? 시동생이 물었어요. 지난번에 봤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뭔가 딴 생각하는 것 같아.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희가 짧게 대답하자 미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가게 일 때문에 바쁘다고 정신없어 하더라고. 시댁 일보다 바깥 일이 더 중요한가 봐. 그 말을 들은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형님, 정희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할 말이 있어요. 갑자기 진지해진 정희의 목소리에 거실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가족들이 정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이게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그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유언장? 시동생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네, 아버님이 직접 쓰신 유언장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죠? 정희의 시선은 미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너, 그걸 어디서?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희는 이미 유언장을 펼쳐서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서울 구 주택과 땅은 막내 며느리 박정희에게 상속한다. 그 말을 들은 시동생과 시누이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수,
이게 정말이에요? 시동생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함께 보여주었어요. 네, 여기 등기부등본도 있어요.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땅이에요. 시동생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 이건 명백하게 아버님 뜻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셨습니까? 시동생의 질문에 미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며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미자는 변명을 시작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때가 되면 알려주려고 했는데 정희가 아직 어려서요? 정희가 반박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됐는데도 어리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형님, 며칠 전에 저한테 걸레 던지신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죠? 정희의 폭로에 모든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걸레를 던졌다고? 시동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청소를 하라고 부르셔서 갔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더러운 걸레를 제 얼굴에 던지셨어요.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마침내 1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는 미자를 향해 실망스러운 시선을 보냈고 미자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형수,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아버님의 유언을 이렇게 숨기다니. 시동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 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시누이도 정희를 향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가 몰라서 죄송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가족들의 반응을 본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희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법적 절차를 밟아야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제 권리를 빼앗길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미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언장과 등기부등본,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상속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미자는 처음에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형님이 너무 심했어.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가운데 끼어서. 정희는 남편을 이해했어요.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남편의 입장도 어려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됐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등기소에서 상속 등기를 마친 날, 정희는 새로운 집의 열쇠를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그 집은 생각보다 컸고 마당도 넓었어요. 오래되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정말 우리 집. 정희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겠네. 남편도 기뻐하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새 집을 둘러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수리할지, 어떻게 꾸밀지, 마당에는 무엇을 심을지. 모든 것이 새로웠고 설렜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정희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시댁에서 당했던 무시와 모욕들, 특히 미자에게 걸레를 맞았던 그날의 기억까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만약 그날 걸레를 맞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장롱 위에 봉투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모르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엄마, 새 집 정말 좋아요. 대학생인 딸이 주말에 와서 새 집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마당도 넓고 방도 많고 여기서 친구들 불러서 파티해도 될까요?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정희는 뿌듯했어요.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이지. 이제는 우리 집이니까 마음껏 해도 돼.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항상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모습들 말이죠. 이제는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도 정희의 달라진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정희 언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동료가 물었어요. 네, 새 집으로 이사했거든요.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정희는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새 집에서의 첫 번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정희가 다른 가족들을 초대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정희야, 우리가 갈게. 시동생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네, 오세요. 정성껏 준비할게요. 정희는 진심으로 환영했어요. 이제는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족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미자는 결국 명절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정희 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 집 분위기도 너무 좋고. 시누이가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는 누구 집 청소하러 갈 필요 없어요. 정희가 웃으며 말하자 모든 가족들이 함께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새 집의 큰 창문을 열며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권리를 빼앗기지 않겠다. 그리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마당에는 정희가 직접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새 집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찾은 진정한 평화였어요.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자신감과 함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인생 이야기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무료이니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도 함께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